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계속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간 이제 오후 3시가 넘었기 때문에 9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인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시사 칼럼니스트 이승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김태현 변호사. 네.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한 9시간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아마 표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게 이제 그 선거 나가는 후보들의 마음일 건데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겁니다. 골든크로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버크로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50% 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후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광 기자, 네. 오늘 주요 정당의 후보들 동선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문재인 후보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전에 민주당 당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경부 축을 돌게 됩니다. 부산에서 오전에 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쯤에는요. 4시 5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충북 청주에서 하고 오후 7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오게 됩니다. 광화문에서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7일 날 0시에 여기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장은 촛불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모여있는 곳이다 하는 의미에서 서울에서 7시에, 오늘 7시에 그곳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친 뒤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10시 일정이 공식 일정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주민들 세터 모임터들이요. 거기에서 모임 장소에서 마지막 만남을 갖고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에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경부선을 타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경부선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네, 지난주 말에는 반대로 광주 거쳐서 또 충주 거쳐서 이렇게 강릉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릉에서는 유세를 취소하고 산불 피해 지역 그쪽을 가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홍준표 후보의 일정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좀 대동소이합니다. 일종의 경부선 유세를 하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남풍이 분다. 동남풍, 즉 영남을 장악하고 그 동남풍을 수도권까지 북상시키겠다는 게 홍준표 후보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보시면 부산, 대구, 대전 정확하게 경부선 라인입니다. 천안, 서울, 호남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표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거죠. 영남과 충청, 수도권. 오늘 서울에서의 마지막 유세 일정에 좀 관심이 가는데 8시가 대한문입니다. 대한문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중심 본거지를 삼았던 것이 대한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유세, 거의 마지막 유세죠. 8시에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유세 2개에 좀 눈이 갑니다. 강남역, 홍대. 강남이야 어차피 보수표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강남역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죠. 홍대입니다. 역시 젊은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의 표가 워낙 취약하니까 마지막에는 본인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사실 젊은이의 표를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으나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에 강남역과 홍대 나름대로 젊은이와의 좀 소통을 강조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기성 기자,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정. 예, 안철수 후보는 서울이 아니라 오늘 대전, 대역전극 유세라고 해서 대전에 이제 방점을 찍을 예정인데요. 그동안 해왔던 뚜벅이 유세,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그걸 계속 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지도를 보시면은 서울에서 천안, 청주, 대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그동안 주창했던 제4차 산업혁명 또 카이스트 같은 과학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랑 중도와 혁신 또 지정학적으로 이제 대전이 또 중심적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라는 가치가 부합하는 대전에서 자기 마지막 유세를 하고 20일간의 유세를 최종 끝내는 것은 서울 홍대에서 이제 10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끝낸다 이런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마지막 유세가 홍대라고 장소가 같긴 한데 시간상으로는 겹치지는 않겠군요. 예. 홍준표 후보는 23시고 밤 예. 11시고 안철수 후보는 밤 10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동선이 상당히 겹치는데 비슷하게 경부선 라인을 부산에서 거꾸로 이 서울 쪽으로 오는 뭐 그런 일정을 잡았다. 광화문과 대한문도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거기도 오후 7시, 오후 8시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 상징적인 장소. 아주 비슷한 곳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다른 곳. 그렇죠. 가깝지만 아주 먼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오늘 마지막 선거 일정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네, 일단 유승민 후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승민 후보는 대전하고 서울을 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 면에서는 그렇게 뭐 압도적인 그런 성과를 아직까지는 보이진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소신 투표하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일단 유승민 후보는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 집중한다라는 것인데 서울에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본인들에게 그래도 표를 좀 던져줄 수 있는 합리적 보수에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보수적인 그 유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보수층한테 한 번 더 어필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동정표가 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표가 오고 있다. 이렇게 믿고 또 주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에서 시작했어요. 테크노밸리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IT 쪽에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그 직장인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판교를 시작으로 해서 오후에는 이제 신촌에서 1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유세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심상정 후보 여성과 젊은 층에 상당히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울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선거운동 그 장소가 단촐하네요. 판교하고 서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필리버스터 유세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오늘 밤 자정까지 네. 계속해서 호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11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니까 12시간 동안 이곳에서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요. 필리버스터를 이제 예전에 우리 국회에서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필리버스킹 유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본인의 어떤 그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마지막 선거 운동을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 가까운 시간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지켜보는 것도 내일 선거 앞두고 이 표심을 결정하는 데 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2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후보들의 이야기 들으셨고 후보들이 내놓은 텔레비전 광고도 보셨지요. 특히 텔레비전 광고 그동안 후보별로 편차가 좀 많습니다. 돈이 많은 정당의 후보들은 광고 많이 만들고 연설도 많이 했고요. 텔레비전 연설. 돈이 조금 적은 정당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했죠.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텔레비전 광고 과연 어떤 광고들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 타임즈가 유일하게 긴급 인터뷰한 사람, 한반도의 해법을 제시한 사람, 한미동맹으로 철통 안보를 확인한 사람, 자신의 꿈인 한반도의 평화를 꼭 이루겠다고 다짐한 사람, 바로 문재인입니다. 누구입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이번 대선은 단순히 임기 5년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친북 좌파 후보가 집권하면 안 됩니다. 보수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위장보수 친북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지만 보고 무능한 사람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유능한 사람 뽑아야 합니다. 저는 의사, IT 기술자, 그리고 벤처 기업가, 교수를 거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제대로 일들을 마무리 짓고 업적을 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꼭 맡겨주십시오.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 화이팅!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는 지키는 사람들이다.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명예를 지킨다. 한 번 품은 뜻은 소신을 갖고 지킨다. 꿈이 죽어버린 시대에 나 유승민은 우리 개혁보수는 꿈을 꾼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보수를 시작은 언제나 작고 미미하다. 그러나 그 길이 오른 한 끝은 장대하리라.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출산휴가 정책 이름을 슈퍼우먼 방지법이라고 아빠가 육아에 눈치 보지 않는 나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나라. 엄마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당당히 일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심상정이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만들어갈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5번 워킹맘 심상정.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사실상 마지막 텔레비전 광고, 온라인 광고 종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심을 결정하는데, 마음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요즘 사전투표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됐는데 투표 용지 논란이라고 할까요? 뭐 여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기성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투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또 높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투표용지가 두 가지였다. 이런 루머가 막 돌아가지고 지금 또 인터넷에 시끌시끌한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15명이 사상 최대의 리스트가 되다 보니까 거의 28cm가 넘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0.3cm 정도 줄어들고 대신 이제 중간중간 이름 가운데 0.5cm 정도의 이제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인천에 처음에 이제 사전투표했던 분이 와이프랑 같이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여백이 없었다. 즉, 중간 칸이 없었다 해가지고 선관위에 이제 이런 걸로 투표했으니 문제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SNS에 이런 내용을 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이 곳곳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얘기가 많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이제 투표용지 여백이 없었다. 여백에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이런 것을 SNS에 실어나는 11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지금 한 사건인데, 그렇지만 이거 쉽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투표했다는 사람들 모으고 이제 증거도 확보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시간에서 좀 얘기했다시피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투표 집계를 좀 문제가 있었다는 영화도 지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굉장히 좀 이게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요. 중앙선관위에서는 100% 그런 것은 없다. 착시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기성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선관위에서 배포한 모형 투표용지입니다. 모형 투표용지고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후보와 후보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위사실로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들이 퍼뜨린 뉴스는 이 여백이 없이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선관위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지금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이런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 방침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이 투표용지 여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 선관위가 고발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이번 대선에
유난히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은 이제 뭐 투표 용지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라고 해서 그동안 저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어떤 것은 그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현재까지 저희가 그 삭제 요청을 한 것이 2만여 건이 넘었다 해서 지난 대선의 4천여 건보다 한 5배가량이 더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선관위에서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런 가짜뉴스 또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짜뉴스 만들어서 유포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20여 건을 그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이런 가짜뉴스 절대 만들어서 유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 그리고 또 하나 가짜뉴스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주요 뉴스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투표하러 가갖고 이 투표용지에 찍으려고 했는데 아차 실수로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러면 한 장 더 달라고 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 번호, 자기가 찍을 후보 이것을 확실하게 또 마음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있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단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누굴 찍을지 마음 정하고 갔는데 약간 좀 긴장되고 떨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기표를 잘못하면 그걸로 사실상 이제 끝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일반 시험지 바꿔주듯이 그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훼손한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지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장을 뭐 하트 모양으로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모양을 만든다던가 해서 굉장히 장난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는 그 검표원들도 굉장히 좀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잘못하면 다시 바꿀 수 없으니 굉장히 신중한 투표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임광희 기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칸 안에 정확하게 찍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거나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여서 잘못하면 칸을 좀 넘어서 찍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유효표, 무효표 그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아래쪽 후보하고 겹치게 한 줄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뒀는데 가운데다 정확하게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약간 좀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조금이라도 칸을. 그럴 경우에는 다른 후보의 칸을 침범하지 않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 칸에서 약간 넘어가지고 다른 후보 쪽으로 갔는데 다른 후보 쪽 칸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앞에 거 찍은 거, 많이 찍은 쪽의 후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양쪽에 겹치게 저렇게 찍으면요. 저렇게 되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령 한쪽에 조금 더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 장 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아쉽다고 두 군데 이상 찍은 사람, 한 사람 찍으면 서운하니까 1번도 찍고 2번도 찍고 3번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찍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찍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광기 기자 설명 잘 들으셨죠? 표심 빨리 결정하시고 내일 대통령 선거일에 꼭 투표하시고요. 반드시 칸 안에 정확하게 찍으시고 혹시 잘못 찍으셨더라도 다른 후보의 칸까지 침범하지만 않으면 유효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